자, 우리의 수익 모델, 광고 수입, 그 다음에 쇼핑, 아무래도 컨텐츠 판매라든가 사용 수수료가 가장 많겠죠. 그리고 점점점 더 파이낸스, 금융 플랫폼하고의 제휴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자, 사람을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지금 유엔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자산이고 힘이다.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게 없다라는 얘기인데, 사람이 많이 몰리면요, 빅데이터, 이것이 기술력이거든요. 이게 돈이에요. 이게 돈. 네.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매출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매출이. 그리고 광고가 알아서 들어옵니다. 사람이 많으면 콘텐츠가 알아서 들어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가 들어오면 새로운 콘텐츠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콘텐츠가 또 들어옵니다. 결국엔 뭐예요? 사람만 많이 확보해 놓으면 뭐든지 다 된다. 뭐든지 다 된다.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죠. 왜 독일 회사에 이렇게 팔렸어요? 독일 회사에 팔린 이유. 이거예요. 한 달에 1,100만 명이 거래를 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사람 수 때문에 4조 7천억이나 받고서 독일에 매각이 됐다. 우리도 사람을 모으면 되는 거다. 우리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장동건, 이병헌, 소지섭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입에 의해서 구전 마케팅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인을 팔 역사가 없어요. 앞으로도 안 팝니다. 우리는 오로지 리워드로만 줍니다. 리워드로만. 그것을 가지고 코인을 판 걸 가지고 ICO라고 하죠. ICO.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게 정답이죠. 우리는 ICO는 안 했습니다. 참여 증명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이렇게 구전 마케팅으로 광고비를 재원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이 광고 재원이 이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무진장 커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순이익보다도 광고비를 더 지출한다고 하죠. 왜? 한 번만 매니아로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디지털 컨텐츠예요. 게임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두 번 다시 제조 원가가 안 들어가요. 모든 제품들은 새롭게 재료비와 인건비와 모든 경비가 새롭게 들어가거든요. 디지털 컨텐츠는 제조 원가가 두 번 다시 안 들어가요. 예. 그리고 썩지도 않아요. 재고 부담이 없어요. 중독성이 있고요. 도박성이 있고 선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매니아가 되면 계속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고비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그것은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같아요. 그런데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80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느냐?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치약 칫솔 팔아야 되고 화장품 팔아야 되고 건강식품 팔아야 되고 심지어 블록체인은 코인 팔아야 되고 채굴기 팔아야 돼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팔지 않습니다. 법률하고는 무관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랬죠? 카카오에서는 친구 초대라고 그랬죠. 우리도 친구 초대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레퍼럴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레퍼럴 마케팅은 구글도 썼고요. 페이스북도 썼고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 레퍼럴 마케팅 보상 제도는 다 있었어요. 예. 지금 마켓컬리에서 친구 초대하면 5,000원인가 주죠?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떤 거래소에 친구 초대해서 가입시키면은 10,000원인가 줘요. 아마 빗썸인가 어딘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다 레퍼럴 마케팅입니다. 우리 똑같은 거 하는 건데요. 그들은 단단계에서 수익이 리워드가 끊어지는 거고, 우린 최대 25대까지 내려간다.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단계 판매 사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1억 명의 프론티어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억 명의 프론티어면 자, 나중에 유저풀이 우린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유저풀이. 나중에 유저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될 거예요. 자, 재단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2대 CEO입니다. 좀 넥슨 자회사인 슈퍼SD의 대표이사이시고요. 지금 넥슨 자회사는 이제 아니시죠. 슈퍼SD 대표이사이자 KOK의 CEO이시고 한국보다 외국에서도 유명하신 블록체인 전문가세요. 그리고 게임을 좀 할 줄 안다 하는 젊은 층이라든가 전문가들은 이분 모르면 간첩이에요. 넥슨에서 던전 앤 파이터를 기획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프닝 때 국회의원 8분이 오셨어요. 그중에 4분이 현장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노웅래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근에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광재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현 정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블록체인의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 가장 빠른 나라였거든요.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떠한 봉쇄 조치로 인해서 다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다 도망갔어요.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후진국을 모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VR, AR 게임이 아니고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다. 이건 육성하겠다. 한국판 넷플릭스 5개를 만들겠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이미 3년 전에 기획을 하고 1년 8개월 전에 블록체인으로 넷플릭스를 이기겠다고 선언하고 나왔죠. 이러니까 이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누구예요? 국무총리, 국회의장이 주관하셨던 자리인데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과 정부 고위 인사가 만나는 자리예요. 한국에선 박용만, 최태원, 정의선, 윤복원, 김창범, 김도진 이런 사람들이 오셨어요. 이런 분들이. 중국은요. 국무원 부총리, 국제집적회로 회장, 투자유한책임공사 사장, 이다그룹 회장, 어마어마한 이런 분들이 오신 자리에 박성준 CSO께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으로 만든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야. 우리 사업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거 아무나 못 가는 자리입니다. 이 코플레이가 너무너무 성장을 하니까 이런 말들을 해요. 블록체인계에 아메이가 나타난 것 같아요. 좋은 얘기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다단계 마케팅 기업이 아니에요. 다단계 판매 기업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블록체인계에 카카오가 될 것이고 구글이 될 겁니다. 자, 우리의 유저풀은요,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3단계로. 지금은 프론티어의 타이밍입니다. 프론티어의 타이밍. 우리한테 보상을 주는, 우리가 보상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보고 매출하고 드라마 보고 게임 하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우리한테는 주어진 미션이 따로 있어요. 뭐예요? KOK의 플랫폼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시켜주세요. 친구 초대해주세요. 그리고 미개척 국가에 KOK 깃발을 꽂아주세요. 그러면은 보상을 드릴게요. 그게 토큰 이코노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원화나 달러로 보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토큰으로 보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매출이 나야 되잖아요. 즉 여기에 콘텐츠가 들어오고 유저가 들어와서 또 유저가 먼저 들어오고 또 콘텐츠가 나중에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이 안에서 매출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매출이 나야 되니까 그 매출을 해주는 사람들은 지금의 프론티어가 아니라 나중에 들어오시는 컨슈머들이에요. 여기는요. 한국인들은 사실은 좀 작죠.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K 콘텐츠 매니아들, 예, 특히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의 인구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컨슈머가 될 것이고 이 프론티어와 컨슈머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탑티어 거래소, 최정상급 거래소의 홀더들, 유저들입니다.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우리 프론티어가 전 세계에 나서가지고 이걸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하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탑티어 거래소, 탑 랭킹의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삽시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KOK 토큰을 알게 됩니다. 플랫폼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 일부는 우리의 프론티어로서 우리의 멤버로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프론티어, 홀더, 컨슈머 이렇게 차례차례 유저 풀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들은 지금 어떤 타이밍이냐? 프론티어의 타이밍이에요. 프론티어의 타이밍. 3대가 덕을 쌓아야 프론티어가 된다는 말을 제가 합니다. 웃을 일 아니에요. 진짜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프론티어로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운입니다. 저거 내년과도 똑같은 얘기 할 거야. 분명히 그런 생각 하실 거죠? 내년 가보세요. 지금 수익률보다 현저히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를 부러워하죠.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시작할 때는 정말로 가시밭길이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100명한테 전달을 하면은 99명이 사기야.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보여줄 것도 없었고 주변 환경이 다 사기로 끝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예요? 모든 게 팩트가 돼버렸어요. 이제 미디움이란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인도 신뢰도 이거는요. 이제 더 이상 이 회사를 믿어 말어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합법화됐고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더 커졌고 1년 7개월 전보다 8개월 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출발을 하시는 거다. 예. 내년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도 돈 버실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낮출 겁니다. 지금 KOK의 경쟁자는요. 전 세계에 없어요. 단호하게 없어요. 누가 경쟁자냐 하면은 바로 옆에 계신 분이 경쟁자예요. 저 친구는 분명히 이것을 잘 못 알아들을 거야. 안 할 거야. 에이, 설명할 필요 없어. 나중에 잘 되면, 내가 잘 되면 그때 가서 설명을 하지. 그랬다가는 그 친구가 어느 순간에 삼성이 되고 오성이 돼가지고 나한테 전달하러 옵니다. 이런 경우 지금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도. 엄마는 저쪽에, 딸내미는 저쪽에. 예. 지금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예. 벌써 이 확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든 쇼핑을 하시든 안 하시든 회사는 이 한 명당 평균 100불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이 돼요. 이건 회사가 임의로 산정을 한 게 아니라 국제 표준에 의해서 누군가 광고를 보든 안 보든 누군가 게임을 하든 안 하든 회사는 이렇게 이익을 날 수 있다. 우리는 한국 사업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 140개 진출 국가 중에서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다만 한국에서 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한테 또 지금 시점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페이버와 혜택이 있다라는 점. 예, 이것이 우리 전 세계 작년 11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거든요. 지금은 영상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한 140개국에 진출된 것 같아요. 프론티어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생판 모르는 나라의 국기도 지금 들어와요. 예. 국기가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40만 정도는 되지 않나. 진성 유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상반기 안에 AI론이 시작이 될 텐데 이 AI론은 뭐냐면은 자 우리의 토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해준다.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토큰을 그것도 남의 토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준다는 것은 담보 가치가 있다란 얘기예요. 만일에 우리 토큰이 잘못된다면
이 사업도 망해요. 이 사업은요, 어디 돈을 갖다 쓰냐면은 싱가포르의 투자자 템포스의 돈이에요. 템포스는 국부펀드입니다. 싱가포르 정부 자금이에요. 이 돈을 끌어와서 템포스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우리 토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회사가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회사가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해줍니다. 무담보로. 무담보 신용대출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담보 하나도 안 받고 그냥 300만 원까지 한국에서는 대출해줘요. AI론을 찾아보시면 돼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아가지고 5분이면은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얼마까지 된다가 나와요. 근데 신용도를 안 따지잖아요. 그럼 뭘로 따져요? 그 사람의 SNS 활동 기록, 구글에 검색한 기록, 네이버에 검색한 기록, 카카오 쓴 기록, 페이스북에 친구 맺기한 거,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거, 인스타그램에 하트 눌러준 거, 이런 것들, 사진 올린 것, 이런 것을 빅데이터, AI가 다 걸러냅니다. 빅데이터가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5분 만에 여러분들의 성향과 신용도가 나오는데 그 신용도가 은행에서 따지는 신용도 프로그램과 97%가 일치해요. 예. 대단한 기술이죠. 이걸 한국에 있는 이 텐스페이스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어요. 텐스페이스. 그래서 템포스의 자금을 끌어다가 하는데 이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그 중에 일부를 KOK에 스테이킹하게 합니다. 왜? 왜냐하면 이것이 일종의 담보가 돼요. 담보가 되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KOK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낼 수 있으니까 공짜로 돈을 빌려서 쓰는 것이 되고요. 공짜로 컨텐츠를 사용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의 4개국에 먼저 시작합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구 많은 나라에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은행 대출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억 명을 유치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또 외환거래 플랫폼입니다. 이것도 지금 베타 서비스 중인데 곧 서비스가 되리라고 봅니다. 외환거래 하는데 US 달러, 엔화, 위에나 이런 돈, 법정화폐 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우량 코인만 가지고 외환거래가 가능했는데 콕 토큰을 같은 지위에 올려놔 줬다라는 거.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이러한 기업들보다 과연 우리 개인들이 더 KOK에 대한 분석력과 평가 능력이 뛰어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데비카드. 지금 이제 세금 문제로 인해서 조금 홀딩되어 있는데 이것은 VIP 계정이라든가 삼성 이상인 분한테 우선 혜택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이건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메타버스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 네. 어떤 건지는 잘 모르시죠? 자, 지금까지는요, 일종의 게임으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VR, AR도. 예. 버추얼, 또 어떤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 경제와 가상 경제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벽이 허물어졌어요. 가상 세계에서 내가 아바타로 통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현실 경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된다. 가상 세계에서 받은 암호화폐가 현실 경제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된다. 호텔한 게임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호텔한 게임은 뭐예요? 맨 바닥에 땅을 사서 여기에 건축물을 올리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임이거든요. 그 호텔한 게임은 이 가상 도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금 서비스로 지금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호텔을 지어서 호텔이 제각기입니다. 제각기예요. 제각기고 같은 호텔도 또 1성부터 5성까지 그레이드가 다 틀려요. 그 그레이드가 다 틀린 경우의 수마다 어떤 호텔은 4시간마다 6시간마다 8시간마다 12시간마다 호텔 청소를 해줘야 돼요. 호텔은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손님을 받으려면. 청소를 하면은 수익이 생겨요. 호텔을 지을 때는 내가 수익으로 받은 콕으로 지었어요. 채굴된 콕으로 지었고요. 수익도 콕으로 받아요. 그리고 내 산하에서 호텔을 누군가 샀다. 그러면은 그
호텔에서 나한테 체인점 수익도 하루에 1억씩 올라옵니다. 근데 이 호텔이 전 세계에 지금 8만 채밖에 없어요. 초기에 완전히 분양이 됐거든요. 자꾸 올라가요. 50만 원 주고 산 호텔이 지금 2천만 원, 몇천만 원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웃돈을 주고 사느냐? 예, 여기서 수익이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오기 때문에 우리 수익은 뭘 받아요? 청소한 대가는 콕으로 받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인을 씁니다. 청소부를. 그 안에서 쓸 수 있어요. 관리인 쓰는데 한 달에 봉급이 750만 원을 줘요, 저는. 대단하죠? 가짜 관리인인데. 네. 가짜잖아요. 그런데 750만 원을 봉급을 줘요. 그거보다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직원을 쓰더라도 수익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호텔을 팔기가 싫어. 계속 수익이 나오는데,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 호텔에 은행이 들었습니다. 은행이 들어서 은행에 내 호텔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쓸 수도 있어요. 자, 부동산에 내놓고 팔 수도 있어요. 웃돈을 붙여서. 현실 세계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여기서 얻어들이는 콕을 가지고 내가 비트나 이더로 교환할 수 있고 갖다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게임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호텔이 있으면 2022년 올 연말부터 베타 서비스하는 가상도시에 우선 분양권을 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호텔 지금이 싼 겁니다. 오늘 현재 시점이 가장 싸요. 호텔은 무조건 사셔야 돼요. 무조건. 예. 메타버스가 뭔지 잠깐 한번 보실게요. 내가 만든 아바타로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은 미래 메타버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It's the only place that feels like I mean anything. 메타버스는 현실과는 다른 또 하나의 디지털 세계입니다. 20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 내 캐릭터로 동료들과 함께 즐기는 온라인 게임도 메타버스의 일종입니다. 이 메타버스가 대용량 그래픽 처리 기술, 5G 통신 등의 발달로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현실 세계와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운동장을 메운 학생. 유튜브에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영상들 많이 보시고 네이버에서도 많이 찾아보시고요. 요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놓치셨나요? 메타버스를 먼저 타세요라는 용어가 있어요. 비트코인 너무 비싸졌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선점하라는 얘기가 있고요. 강남역 사거리에 10억 들여서 치킨집 차릴 바에는 메타버스에서 치킨집을 차려라.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온다. 이거 흘려듣지 마세요. 제발. 이것을 정확히 아시려면은 영화를 한 편 보세요. 메모하세요.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영화거든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건데 그것이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메타버스의 세계를 이해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돈 벌려면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내가 하는 사업이 왜 돈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넷에 관련된 얘기죠. 엊그제 최영규 박사님이 이제 시리즈 영상이 나옵니다. 시리즈로. 우리 메인넷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미디움이 갖고 있는 고성능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탑재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자, 메인넷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디지털 식민지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KOK 사업은요. 디지털 식민지화 돼가는 이 컨텐츠 시장에서 우리가 디지털 주권을 찾는 거거든요. 디지털 주권을 회복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메인넷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술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남의 땅에 얹혀 살았고 남의 기술에 얹혀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ERC20 기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즉 뭐죠? 남의 땅에다 내 집을 짓고 더불어 살이하니까 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 세가 가스비라고 합니다. 가스비. 우리가 콕토큰을 이더리움을 이렇게 전송할 때마다 한 건당 지금 한 5만 원 할걸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서 메인넷을 완성시키게 되면은 그 줄 돈을 우리한테 도로 우리의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상이 되니까 훨씬 더 좋은 얘기죠. 또 여기에 세계 최고의 기술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기술보다 우리 게 더 나아. 그러면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토큰들이 우리의 기술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메인넷이라는 게 과연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메인넷이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메인넷은 좀 어렵다.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얼마나 만들기가 어려우냐? 코인 마켓캡에 리스팅되어 있는 코인이요. 9,300종입니다. 전 세계 코인은요, 약 3만 종에서 10만 종이라 그래요. 근데, 공인된 기관에서 리스팅된 게 9,300종인데, 이 9,300개 중에서 자체 메인넷을 갖고 있는 코인은 50여 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토큰이에요. 더부살이하는 토큰. 우리도 토큰에서 메인넷이 이제 런칭이 되면은 코인으로 기술적 독립을 하게 된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나인 시스템이라고 이제 키오스크 전문 업체예요. 키오스크 전문 업체인데 코로나 시대에 가장 유망하죠. 그런데 국제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 외국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전 세계 110에서 140개국에 나가 있어요. 프론티어가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을 대신해 주는 거죠. 지구 반대편에 뭐 아르헨티나 또는 아프리카 세네갈에 그 프론티어가 있다. 그럼 이걸 사가지고 콕으로 살 겁니다. 아마 콕으로 사가지고 옆에 빵집에 아니면 뭐 카페에다가 설치를 했다. 그럼 누군가 와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콕으로 KOK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MD페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MD페이 페이먼트 기능이 들어서는 미디움 디지털 페이먼트예요. 미디움 디지털 페이먼트. 이 기능이 들어서기 때문에 누군가는 KOK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제에는 반드시 수수료가 붙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카드 결제 수수료 또는 피지사 수수료라고 합니다. 피지 수수료. 그 수수료 중에 일부가 나한테 들어와요. 왜? 내가 설치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카드 결제할 때마다 콕토큰 결제할 때마다 내 주머니에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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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게가 존속하는 한, 아니 그 가게가 망해도 그거 떼다가 딴 데다 붙이면은 또 들어옵니다. 그 기계가 우리 회사가 건재하는 한. 네. 그래서 원래는 KOK가 인수합병되기 전에 나인 컴퍼니하고 제휴를 한 건데요. 미디움에서 요번에 미디움에서 페이먼트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 더나인 시스템의 일부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움과 콕플레이와 더나인 컴퍼니는 완전히 피를 나눈 형제가 돼버렸다. 예, 같은 회사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차 로드맵이고요. 로드맵대로 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초과 달성. 거기에다가 기관 투자까지 들어갔어요. 기관 투자 아무데나 돈 안 넣습니다. 철저히 따져요. 예. 지금 2차 로드맵 진행 중이죠. AI론 FX 거래 지금 아까 말씀드렸고 계속 콘텐츠 들어오고 계속 거래소 상장이 됩니다.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전 세계에는요. 카카오톡, 라인, 왓츠앱, 텔레그램, 위챗 요 5개가 글로벌 메신저예요. 그런데 이 글로벌 메신저 5개가 다 하나같이 실시간 언어 번역이 안 됩니다. 라인은 언어 번역이 되는데 일본만 사용하기 때문에 글로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술로서 전 세계 최초의 실시간 언어 번역되는 글로벌 메신저를 내놓습니다. 올해 안에 내놔요. 대단한 일이죠. 지구 반대편한테 피부색 까만 애한테 이걸 링크를 보내주고 야 깔아봐 대화하자. 그러면 이거 뭐냐? 우리 콕플레이에서 개발한 가칭 콕톡이야. 자, 콕플레이를 보는 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대단하겠죠. 우리 기술로서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비동기 SNS도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의 일기는 우리 기술에 의해서 만든 우리의 SNS로 일기를 쓰자. 그러면서 우리의 맨발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일반 지금까지 나왔던 블록체인 플랫폼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거는 실제 현실적인 것을 다루는 데입니다. 모호한 가상세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마일스톤. 두 번째는 작년 5월에 발표했고 이번에도 거의 영상을 다 찍었어요. 거의 다. 영상을 다 찍어서 아마 곧 PD의 영상으로 나올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콕플레이의 재단의 임원들도 나올 거고요. 미디움 재단의 김판정 의장님도 같이 나오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일스톤에서는 요거는 이미 다 공개가 됐고요. 킬러 컨텐츠 계속 확보가 되고 이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편의 기능, 검색 기능 같은 편의 기능이 좋아질 거고요. 올해는요, 오프라인, 실생활 토큰, 토큰의 대중화, 유틸리티 토큰, 원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토큰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가장 문제점이 실제 사용 가치가 없었어요. 실제 교환 가치도 없었어요. 그들만의 리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기로 끝난 거예요. 기술이 있으면 뭐예요? 거래소를 설립했으면 뭐예요? 토큰은요, 사용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사용처를 내놓는 올해 원년이 될 것이다. 동남아 시장에 홈쇼핑에 콕 토큰이 사용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나라인지는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국가의 카지노로 먹고 사는 나라의 카지노에서 그 호텔에서 콕 토큰이 사용이 될 것이고, 이 동남아 시장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유는 기존의 사업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사업은 매출을 위주로 하고 돈을 위주로 합니다. 돈 모으는 사업이에요. 블록체인도. 우리는 돈을 모으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어디에 많아요? 미국에 많아요? 동남아에 많아요? 동남아에 훨씬 많아요. 아시아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67%예요. 그리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이 세 개 나라, 브라질만 해도 한 3억 명 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못 살아요. 이 나라들이.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업들은 다 잘 사는 나라만 들어갔어요. 왜? 자본력과 구매력이 있어야 매출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매출을 안 따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오로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 나라에 진출하는데 이 사람 많은 나라, 특히 동남아가 인구의 70%가 30대입니다. 30대 미만이에요. 이 30대 미만이 SNS에 엄청나게 강하면서 K 콘텐츠를 그냥 안고 살아요. 좔좔좔좔 깹니다. K 콘텐츠의 광팬들이에요. 광매니아들이에요. 얘들한테 콕플레이가 전달이 된다면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우리의 컨슈머입니다. 매출을 올려주는 컨슈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시장에 계속 상장을 할 거고요. 계속적으로 많은 이벤트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이저 글로벌 거래소 5월 21일자로 저희가 약간의 일부 운영 변경이 있죠. 운영 방침 변경. 그것은 상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한국의 1등 거래소도 있을 것이고 북미의 메이저 거래소에도 있을 겁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아요. 이건 좀 전에 설명드린 거고요. 자, 우리는 소각을 합니다. 소각한 것도 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죠. 블록체인이니까. 블록체인은 거짓을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소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더스캔 하실 줄 아시는 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콕토큰의 이더스캔을 해보시면은 3차례에 걸쳐서 몇 개가 소각됐고 그 소각된 당시에
금액까지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토큰을 공급을 합니다. 회사에서 받아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공급한 토큰 중에서 우리가 사용한 게 있어요. 비트나 이대로 교환을 했거나 드라마를 봤거나 게임을 했거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거나 이렇게 사용한 것, 유통한 것은요. 모두가 회사가 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요. 이 수거한 돈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콕을 가지고 다 갖다가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엄청난 돈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버려요?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토큰의 가치, 회사가 보유하는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희소성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씁니다. 아무 회사나 이런 정책 쓰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정책을 쓴다 그래서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토큰 이코노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이제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서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프로토콜 경제는 뭐예요? 우리도 플랫폼이에요. 모든 회사가 대부분 플랫폼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회사가. 근데 플랫폼 경제에서는 플랫폼은 정작 돈을 벌었어요. 카카오는 돈을 벌었어요. 근데 카카오의 유저로 참여했던 우리는 또 배달의 민족은 돈을 벌었어요. 그럼 배달의 민족의 오토바이 기사, 배달 기사는 돈을 벌었느냐? 거기에 치킨집은 돈을 벌었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엔 플랫폼만 돈을 버는 게 이 플랫폼 경제의 명암이거든요. 이것을 토큰 이코노미로 바꿉니다. 블록체인으로 바꿔서 토큰 경제로 법정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토큰으로 바꿔버리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달의 민족의 예를 들자면은 플랫폼도 돈을 벌고 치킨집도 돈을 벌고 떡볶이집도 돈을 벌고 배달 기사, 라이더도 돈을 벌고 우리도 돈을 벌게 돼요. 사용자, 소비자도. 왜냐하면은 자, 배달의 민족에서 토큰을 사용해서 떡볶이를 사 먹는다. 그러면 내가 토큰을 거래소에서 사야 돼요. 거래가 일어났어요. 토큰의 수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토큰을 가지고 떡볶이집에 결제를 했더니 떡볶이집에서 토큰을 가지고 플랫폼에 수수료 내고 배달기사한테 주고 떡볶이 원자재 사입하는데 줬어요.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갖고 있던가 토큰을 못 믿으면 갖다가 팔아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토큰 유동성 공급 가치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토큰의 수량은 작지만 사용처도 작았고 사용자도 작았어요. 근데 자꾸 플랫폼이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사용처와 사용자가 많아집니다. 그럼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일정 기간 올라가게 되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토큰을 다 갖다 팔던 사람들이 토큰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플랫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엔 갖다 팔았어요. 지금 우리 콕토큰도요. 지금 그러한 시기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콕토큰을 모으는 사람이 승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콕토큰 지금 이제 5월 21일부터 다 갖다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배달의 민족처럼 다 갖다 팔았다고 쳐요. 근데 자꾸 플랫폼의 생태계가 커져요. 커지면은 토큰의 수량은 정해져 있죠. 그럼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파는 사람보다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죠. 그럼 홀더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치는 더 올라가게 돼요. 중간중간에 또 소각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어떤 경우까지 나오냐면은 배달의 민족을 쓰지 않는 요기요 플랫폼 쓰는 저 사람까지도 플랫폼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거래소에서 배달 토큰은 사서 쟁이게 됩니다. 보유를 하게 돼요. 이건 사람의 본성이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토큰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콕토큰도 제가 얘기하는 그 전철을 그대로 밟을 거예요. 그대로 밟을 거예요. 1년 반 전에 제 말 듣고서 콕토큰 착실하게 모아두신 분은요. 지금 콕토큰만 해도 7배예요. 중간중간에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신 게 그것도 얼마나 올랐어요. 그것도 10배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해집니다. 이제 요것만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KOK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시게 돼요. 자, 아까 왜 플랫폼이 생겼고 왜 돈을
주고 왜 돈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돈은 어디서 나는지에 대해서. 아까 비즈니스 모델 다 설명을 드렸죠. 비즈니스 모델. 근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우리의 보상을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적자냐 아니면 돌려막기냐 둘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걸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영상도 안 본 사람들이 KOK 잘못된 거야 사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플랫폼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기업이 생겼다고 해서 다 성공하나요? 기업은 망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기업은. 우리는 지금 20년 전에 구글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20여 년 전에 구글의 주식을 산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자, 구글이 지금이야 성공을 했지만 20여 년 전에 성공할지 안 할지 누가 압니까? 리스크가 크죠? 리스크가 크니까 수익률을 많이 주면 여러분들은 오게 돼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떤 사람은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수익률을 많이 주니까 많이 옵니다. 자, 처음엔 12% 줬어요. 그리고 9%, 7%. 이것은요,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리스크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리스크가 감소가 되면서 우리로 봐서는 수익률이 내려가지만 회사로 봐서는 코스트, 광고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광고 비용을 이렇게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7%씩 주고서 견딜 수 있는 회사는요. 이 지구상에 하느님이 만들어도 없습니다. 지금 뭐예요?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익률을 내린다는 것은 뭐예요? 비용이 감소가 되는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토큰의 공급량을 감소시켜서 앞으로 3년 반이면 토큰 채굴이 15억 개 완료가 됩니다.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보상으로 받는 15억 개가 앞으로 3년, 시작일로부터 5년이면 토큰 15억 개가 채굴이 완료가 됩니다.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지금 짜임새를 가는 거예요. 비트코인 10년 전에 50개 채굴이 됐어요. 블록당. 그 다음에 4년마다 반감기가 오죠. 그래서 25개, 12.5개, 6.25개, 3개. 지금이 6.25개고요. 앞으로 3년 뒤부터는 비트코인은 3개밖에 채굴이 안 되고 그 다음 4년째는 하나밖에 채굴이 안 돼요. 그러다가 2030년이면 비트코인 2100만 개 중에 99%가 채굴이 완료가 됩니다. 사실상 채굴 종료예요. 우리는 3년 반이면 비트코인처럼 채굴 종료입니다. 이 내려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비트코인과 똑같은 반감기입니다. 자, 비트코인 처음에 수요자가 없었죠? 값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7천만 원, 8천만 원이 됐죠?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 수요가 리스크는 크지만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 플랫폼에 들어옵니다. 플랫폼에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와요? 콘텐츠가 들어오고 광고주가 들어오죠. 웬만한 글로벌 광고주 지금 다 들어와 있죠. 근데 광고 단가 우리 지금 아주 많이 올려받지 못해요. 예. 우리가 더 많아지면요. 우리가 광고 단가를 올리고 심지어 입찰까지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고주들은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할 거예요. 좋아. 그럼 그 돈 낼게. 대신 몇 초 이상 뷰를 보장해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광고 봐달라고 안 해요. 왜? 정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만 보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광고 단가를 더 올려받게 되고 그러한 협약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을 보고 광고를 봐주시는 분한테 또 별도의 인센티브를 드릴 거예요. 지금 쇼핑 하시는 분들한테 마일리지 드리죠. 그런 것처럼 활동 포인트 제도가 곧 시행이 됩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한테는 추가적인 수익을 돌려드리겠다. 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여기에 광고가 들어오고 컨텐츠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익이 나죠. 이익이 나요. 이 이익이 유저수가 점점 증가하면 무조건 이익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토큰의 수량은 공급은 감소가 되고 사용은 늘어나니까 유저는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토큰의 가치가. 예.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토큰의 가치가 지금 0.14에서 1달러까지로 올라갔는데 지금 거래소에서 한 1.1달러?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20% 정도 비쌀 겁니다. 자, 거래소에 갔다가 팔아도 이득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것이 손익분기점 BEP인데
지금 손익분기점이 됐느냐? 이 수익을 가지고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 보상을 충당할 수 있느냐? 충당하지 못합니다. 아직 적자예요. 근데 적자라는 표현보다는 계속 프로모션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프로모션으로 주는 돈은 그럼 우리 돈이냐 돌려막기냐라는 얘기를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왜? 우리가 법정화폐 원화나 달러로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한다면 우리가 그 광고 예산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려막기가 맞겠죠. 지적하시는 대로. 그게 아니라 뭘 드린다고요? 토큰을 드립니다. 토큰은 원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3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 플랫폼을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이 원가 없는 토큰이 이 안에선 가치가 형성이 되고 거래소로 빼낼 수 있고 거래소에 빼내면 누군가 사주잖아요. 회사가 사주나요? 회사 돈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일반 유저들이 사주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업은 여기서 나는 영업이익이 있고요. 기업은 영업 외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자동차가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 전에 1조 2천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샀어요. 예, 1조 5천억 달러네. 우리 돈으로 얼마죠?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어치네요. 우리 돈으로. 맞아요. 그걸 샀는데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한 달 만에 1조 달러인가 올라갔대요. 그 돈이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작년에 테슬라가 전기차 팔아서 얻은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크답니다. 기업은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 외이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랫폼 안에 여러분들이 스테이킹하게 되면 US 달러 가치로 보장이 됩니다. 같은 가치로서. 그런데 우리가 스테이킹해서 예치를 해놨는데 투자를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더리움은 더 말도 못하게 올랐죠. 회사의 자산의 가치가 훨씬 더 커졌다. 네.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돌려막기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회사는 또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큰 돈을 벌어갈 것이냐. 이 플랫폼에서 나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그래요. 저 영업이익 가지고 큰 돈 벌어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보상 주구도 빡빡할걸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회사는 어디서 돈을 버냐면은 이 토큰의 공급량이 15억 개잖아요. 앞으로 3년 반 뒤부터는 회사가 35억 개의 소각용 토큰을 보유 토큰을 채굴합니다. 35억 개. 35억 개를 앞으로 3년 반 뒤에 회사가 보유를 하게 돼요. 그럼 3년 반 뒤면은 이 지금 1달러잖아요. 액면 플랫폼 가격이 3년 반이면 1달러만 된다고 쳐요. 그럼 10배만. 지금 1년 반 만에 7배가 뛰었는데 10배가 된다고 쳐요. 그래도 35억 개 곱하면 3조 5천억 원어치의 코인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회사는. 그런데 10달러가 되면요. 35조 원이 되죠. 정말 최영규 박사님대로 우리가 5년 안에 100달러 되지 말란 법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00달러가 됐다. 그럼 회사가 갖고 있는 소각용 토큰 350조가 되죠. 왜 이게 돈이 되냐면은 우리가 공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저들이 사용을 했죠. 사용한 건 다 걷어서 소각을 한다 그랬죠. 돈을 들여서. 소각하는 이유는 희소성을 강조시켜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죠. 자, 15억 개는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1000만 개를 걷어가지고 소각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회사가 35억 개를 갖고 있는데 35억 개 중에 1000만 개를 다시 세상에 내놔야 돼요.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을 한다는 건 뭐예요? 거래소에 갖다가 파는 거예요. 회사가. 15억 개는 맞춰줘야 되니까 소각한 것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거래소의 가격이 소각을 함으로써 유저가 많아지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도대체 그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KOK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사업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이제 집에 가셔도 투자를 하시고도 마음이 편하고 누구한테 전달을 해도 다
당당하고 떳떳하고 못하면 바보, 천치 속으로 그런 생각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설명하는데. 마케팅 설명 하나도 안 하잖아요. 마케팅 설명할 게 없어요. 왜? 그냥 해바라기예요. 그냥 해바라기. 예.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거래소보다 기관 투자자보다 다른 플랫폼보다 분석력과 평가 능력이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요, 빠르고 안정되고 큰 소득을 보장합니다. 소개자분께 리워드 플랜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좀 여쭤보시면 되겠고요. 빠르다라는 것은 3개월에 1,000만 원 소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것도 매달 1,000만 원 이상씩을 다 벌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왜 그런지 소개자분께 들으시면 돼요. 3개월에 만일에 1,000만 원을 못 벌었다. 그분은요, 밥 먹으면 안 돼. 밥 숟가락 들면 안 돼. 왜? 일 안 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이 사업 쉽거든요. 예. 처음에 공부만 조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규가 안 들어오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소득이 더 많아요. 저번 달에 1,000만 원 벌었으면 이번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것은 기본이에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면 갈수록 큰 소득이 된다는 얘기인데 제 소득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하루에 재작년이죠. 23불 벌었어요. 23불. 25,000원 벌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작년 10월 21일 날 하루에 2만 불을 벌었어요. 한 달에 얼마죠? 한 7억 되죠. 7억.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벌겠죠. 예, 당연히 더 벌어요. 이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매출이 없어요. 뭘 팔질 않기 때문에 수당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돈이 매출이냐?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매출은 누가 올려요? 회사가 올려요. 우리는 예치, 투자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누가 투자를 얼마 했다고 해서 거기에 곱하기 10%, 20% 이런 수당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재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규가 들어와야 돈을 버는 그런 수당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매일매일 1년 365일 이자 개념의 리워드를 받죠. 채굴 수익을 받죠. 채굴 수익의 몇 프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나온다는 얘기예요. 채굴 수익은 나도 매일 올라온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수익이 나오는데 200%로 보상이 제한이 돼 있어요. 1,000불 넣으면 2,000불까지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조금씩 다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신규가 안 들어와도 내 산하의 볼륨은 커질 수밖에 없고 등급에 가면 갈수록 프로테이지가 커진다. 어떤 경우든 매출 조건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5년 안에 어떻게 된다? 자, 유통되고 있는 총 코인의 양을 유지하고 15억 개예요. 15억 개. 그리고 사용자와 증가와 더 많은 DApp,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토큰의 가치가 100달러가 되지 말란 법 없다. 요거 하고 가야 되겠죠. 아직 한 5분 남았는데요. 우리가 플랫폼에서 돈을 벌어요. 이 버는 돈만 해도 작지 않습니다. 이 수익만 해도 엄청나요. 그런데 이 수익만큼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KOK 토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른 토큰들은 어림도 없어요. 자, 우리가 KOK 토큰을 갖다가 거래소로 이체를 하죠. 자, 5월 20일부터는 다 이체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체한 것 중에 일부를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게 될 겁니다. 아니면 이더리움으로 갈아타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은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콕토큰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알아요.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더 큰 돈을 못 벌어요. 자, 비트코인은요. 어떠한 경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게 비트예요. 예, 원래 그런 놈이에요. 나하고 정반대로 놀아요. 예, 공감하시죠?
그런데 콕은요, KOK는 어떤 경우든 계단이에요. 왜? 플랫폼에서 저점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많이 갖다 팔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1달러에서 0.8달러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0.8달러의 콕을 사다가 내 플랫폼에 갖다가 채굴을 해버리면 내가 벌써 20%를 이익을 봐요. 그러면 다시 거래소의 가격은 반등하게 돼 있어요. 예. 어떤 경우든 회사가 방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코인에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내가 투자한 원금 이하로 떨어질 염려 없고 올라가기만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꽃놀이 패고 해피한 거예요. 그런 투자 있으면 할 거죠. 그게 바로 KOK예요. 그러니까 KOK의 숫자를 일단은 늘려야 돼요. 늘려놨다가 얘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계속 모아놓으세요. 그러다가 얘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이걸 팔아서 이거 팔면은 언제 팔아도 이익이에요. 그죠? 저는 0.17달러 때부터 모아놨어요. 대박이죠. 근데 내 말 안 듣더라고. 이걸 팔아가지고 얘를 모으세요. 그러다가 얘 또 올라가. 올라가면 자산이 또 크게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 그럼 그동안 또 모아놨던 거 얘 또 팔아서 얘 좀 또 모아놔. 이렇게 해서 양쪽에 떡을 주물러야 돼요. 양쪽에 떡을 주무르셔야 돼. 이거 정말로 재미집니다. 얘가 올라가도 좋고 얘가 내려가도 좋고 어떤 경우의 수가 나와도 내 마음이 불안한 게 없어. 이거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제가 실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고 KOK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다른 사업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요 인쇄소득이라는 점은 사뭇 좀 다릅니다. 무슨 토큰, 코인 마케팅에서 인쇄소득을 얘기하고 상속을 얘기해? 예, 우리는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냐? 네, 단호하게 안 됩니다. 근데 흔히들 물류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물류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가 인쇄소득, 연금소득, 권리소득이다. 개뿔, 그거 사기에 가까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안 돼요. 심지어 가장 오래됐다는 아메이마저도요. 인쇄소득 어렵습니다.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매출이 빠져버려요. 매출이 빠지면 연금소득 줄어든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왜 매출이 빠지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업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든 일반 마케팅을 하든 광고 마케팅을 하든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을 갖다가 파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새로운 제품, 네가 쓰고 있는 화장품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화장품이 더 좋으니까 이걸 광고를 통해서 팔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팔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새로운 보상 플랜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내가 뭐 누구 밑에 있는 거보다 내가 대가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1번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옮겨갑니다. 옮겨가면 지원자가요. 조직원들을 다 끌고 가죠. 사업자들을. 그럼 사업자들만 가요. 그 산하에 있는 소비자까지 다 끌고 가요. 결국엔 조직이 무너져서 연금소득은 책에나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KOK는 된다? 된다. 왜 되느냐? 자, 이 그림은요, 한국에서 생긴 회사는 이 그림 제가 만든 거지만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한국에서 시작해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전 세계인으로 확보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사기를 칩니다. 이러면서 사기를 쳐요. 왜 사기예요? 어떤 사업이든 자기 게 최고예요. 자기 걸로 다 바뀔 것이다? 언감생신 그런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화장품 하나도 안 바꿔 쓰고요. 칫솔 하나도 안 바꿔 써요. 근데 안면 때문에 바꿔 쓰는 거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을 팔지 않는다. 이 밑에 있는 전 세계인들은
콕플레이 아니더라도 이미 K 콘텐츠의 광팬이고 매니아들이에요. 구글과 넷플릭스에서 이미 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떠한 것도 새로운 것으로 바꾸란 소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구글에서 쓸래? 구글 플레이에서 쓸래? 콕플레이에서 쓸래? 구글 플레이는 네가 돈을 내야 되고 콕플레이는 돈을 벌면서 쓸 수 있어. 그리고 누군가 친구 초대하면 거기에 따라서 리워드가 나갈 거야. 딱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연금 소득이 가능하고요. 상속이 보장이 됩니다. 실제 사례예요. 자꾸 그분 말씀 드리는 게 좀 꺼림직한데 오늘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3주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48세 되신 우리 프론티어 삼성분이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48살에.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이 계정, 우린 상속이 보장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 계정을 상속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계정을 상속시켜 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대요. 호스피스 병상에서. 결국엔 삼성을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속을 못 받아요. 우리는 미성년자가 채굴은 안 되거든요. 컨텐츠는 사용할 수 있어도 채굴이나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해줬냐면은 일단 남편한테 상속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아들이 성년이 되는 시점에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아들한테 상속을 보장하겠습니다. 그 엄마가 남편한테 상속을 안 하고 아들한테 상속을 하겠다는 이유는 우리가 뭐 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예. 누구 좋은 일 시킬 일 있어요? 예.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정도로 회사가 정말 상속을 보상해 준다라는 것. 그때 감동이었습니다. 예. 감동이었고. 지금 이제 제가 호주, 내일은 또, 동남아시아, 베트남하고 또 베트남 리더들하고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어제 아침에는 또 미국, 시카고 분들하고 또 줌 미팅을 하고 이랬는데, 이 사업이 참,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민자의 생활이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배가 고프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교포사회에서 많이 하던 것들이 대부분 물류 네트워크이고 코인 마케팅이었거든요. 근데 다 안 됐잖아요. 다 상처로 남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벌써 KOK가 2년 가까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에도 캐나다에만요. 6성 나오셨죠. 5성이 4분이나 나오셨어요. 수없이 많은 성공자가 배출이 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한국의 사업이고 한국의 컨텐츠고 한국의 플랫폼을 가지고 한국인이 전 세계에 나가서 다른 나라한테 전달을 하는데 이미 그네들은 K 컨텐츠 하면 엄지척을 이미 꽂고 있다. 너무너무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느낀다.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저하고 줌 미팅을 통해서 전달을 하시는데, 자, 이 사업은 새로운 가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것을 접근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지내보면은 정말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